내일이면 마스크를 벗어요, 드디어. 마스크. 코로나 너희들 몇 학년 때 시작했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년 됐네 지금. 2학년, 3년째구나. 이렇게 갈지 누가 알았어? 그치? 잠깐 있다가 못 취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만. 자, 라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셀. 라셀 질문하세요. 651번, 551번, 551번, 또 517번, 괜찮아요? 괜찮았어 이번에 거? 자, 517번 가겠습니다. 517번. 517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로그 3에 로그 2의 X가 1보다 작다. B라는 집합은 로그 2의 로그 4의 x가 1보다 작다. A 교집합 B의 원소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자, 일단 이 모습, 이 녀석은요 진수에 있는 숫자입니다. 진수에 있는 숫자예요. 하나의 숫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과 똑같이 밑을 3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밑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함수거든.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뀌지 않고 로그 2의 x가 3보다 작다. 이것만 남게 돼요. 다시 또 밑을 맞춰주면 3은 로그 2의 8이기 때문에 맞춰져서 x가 8 미만이다를 보시면 되는데 로그는 중요한 게 x가 진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봅니다. 이게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니까 이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시면 네모만 비교하면 되겠죠.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로그 4의 x가 작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다시 밑을 4로 바꿔주시면 4, 2, 4, 4, 16이 되겠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x가 16 미만인데 진수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교집합은 0초가 8 미만이 될 거예요. 그렇죠? 0초가 8 미만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원소가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5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551번입니다. y는 로그 a의 x가 있습니다. y는 로그 a의 x가 있고 뭐가 있어? 4분의 5, 16분의 13의 두 교점 0.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하지만 우리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 y는 로그 a의 x 그 중심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중심 원의 중심이 4분의 5,0이다라고 주어져 버렸고요. 반지름도 주어집니다.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에요가 주어졌고 PQ의 지름일 때, PQ가 지름일 때 A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 자, 일단 보자. 반지름이 주어져 버렸어. 이거 길이 주어졌다고. 그렇죠? 이거 길이 주어졌어요. 자, 이 부분과 일단은 교점이 중요한 거잖아. 교점. 이 교점에 대해서 식을 세웠다라고 보시자. 오케이. 자, 교점에 대해서 식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볼래? 여기 y좌표하고 여기 y좌표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관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일 거야. 또는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거야. 라는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의 길이에 대한 식도 세울 수가 있어요. 길이에 대한 식도 세울 수가 있는데 좀 불편은 하네요. 어떻게 문자를 잡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에요.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아버릴까? 아니면 이 간격을 문자로 잡아가지고 4분의 5 빼기 A, 4분의 5 플러스 A 이렇게 잡아버릴까? 4분의 5 빼기 A, 4분의 A 플러스 A로 잡아버리면 이것들이 불편해지고요. Y좌표가. A라고 잡으면 얘가 불편해져요. 아무거나 어떻게 해도 뭐 둘 다 불편한 거니까 그냥 여기를 P라고 잡아버리지. A는 썼기 때문에 P라고 잡아버리지. 아니 4분의 5 빼기 P라고 잡아버리자. 여기 4분의 5 더하기 P라고 잡아버리자.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4분의 5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로그 A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5 빼기 P가 돼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Y좌표와 이 Y좌표는 서로 반대 부호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로그 A의 4분의 5 플러스 P와 더하기 로그 A의 4분의 5 빼기 P를 더하시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하겠다라는 얘기는 진수끼리 곱하겠다잖아. 곱해볼게요. 합차 공식 16분의 25 빼기 P의 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P의 제곱이 1 넘어가니까 16분의 9가 됩니다. 아, 그나마 좀 P가 편리하게 나왔네. P가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네요. 편리하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오케이? 여기로 4분의 3 빼주면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 로그 A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쓴 게 뭐냐면 단지의 길이 주어졌는데 얘를 안 쓰고 있어요. 또 써야죠. 이점과 이점의 거리가 4루트 13이다.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 근데 일단 쓰자. 어차피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길이는요. 루트 x끼리 뺏어들고 2 빼기 4분의 5 그러니까 4분의 3의 제곱인가 16분의 9 빼기 y끼리 뺏어들고 로그 a의 2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됩니다. 4분의 루트 14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9 제곱시켜버리고 로그 a의 2의 제곱은 16분의 13 로그 a의 2의 제곱은 16분의 뭐지? 뭐가 문제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8, 4, 4분의 3. 16분의 9. 더하기죠. 왜 아무도 말을 더하기죠. 그치? 거리 구하는 거. 그렇다면 16분의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로그 A의 2는 자 2분의 1이죠. 양수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2분의 1. A의 2분의 1 제곱은 2. 그래서 A는 4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계산이 귀찮은 부분이었어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게 학평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문제가지고 그쵸. 평가 문제구나. 모의고사 문제는 한 번씩 내신에서 나와요. 문자 잡고 Y좌표 구한 다음에 Y좌표 합은 0이다. 그리고 반지름 들었으니까 반지름질로 마무리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유형편 보시죠. 유형편. 민주야, 민주 시험 잘 받는다. 시험을 좀 더 신경 쓰세요. 시험을 좀 어려운 것 좀 왔으면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해. 자, 유형편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47페이지 19번. 몇 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 19번이요. 19번. 또 괜찮아? 오케이.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둘레 길이가 일정하대요. 둘레 길이 일정할 때에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넓이 최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 자, 공식 다 외우고 있어, 채원이? 자, 좋아요. 나 물어볼 거예요. 오, 자신 있나 봐요. 자, 여기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둘레 길이를 상수처럼 봐라. 정해진 숫자처럼 봐라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K라고 잡아버렸어. 둘레는 무조건 K야. 일정한 숫자야. 그래버리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우리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일단 필요해. 그쵸?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 둘레가 K니까 호의 길이는 K 빼기 2R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 L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채우나? R과 L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넓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 더 있어요? 2분의 1 R로 끝나진 않겠죠? 네. 오케이. 2분의 1 R에 대해요. 오케이. 믿을게. 자, 2분의 1 반지름의 L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했네, 이거. 자, 이게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KR이거든요. K는 정해진 숫자입니다. 자, 이거 2차식이기 때문에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서 완전 제곱시키면 4분의 K의 제곱으로 되고요. 뒤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뒤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이 바로 무엇이냐?
넓이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은 4분의 K예요. 그래서 자 얘가 4분의 K야 반지름이. 그렇다면 이 호의 길이는 4분의 K, 2분의 K가 빼지니까 2분의 K가 호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뭘 물어봤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의 크기, 그쵸?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R분의 L로 구한다.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눠주시면 뭐가 돼요? 2가 돼요. 2분의 K를 4분의 K로 나누니까. 자, 그렇다면 2가, 각이 2일 때 가장 넓이가 커집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얘를 다시 한번 호도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기억하십니까? 파이분의 180도 곱하는 거 기억나요? 비례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파이분의 360도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파이는 3.1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20도 언저리의 각입니다. 120도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표는 좀 너희들이 해설집어 공부하라고 했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숙제 질문을 마무리시킬 거고 질문이 얼마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 우체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드디어 오늘 어디를 들어가느냐? 삼각함수의 정의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삼각함수 중3에 있는 삼각비 개념도 잘 봐두셔야 되고, 그런데 중3의 삼각비하고 고2 때 배우는 삼각함수는 일단 완전 다른 거예요. 일단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면도 많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정의부터 할게요. 삼각함수는 그리고 삼각비는 각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 각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함수를 하기 위해선 좌표 평면상에서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각이 필요해요. 각은 무엇이 만듭니까? 동경이 만들어줍니다. 회전하는 막대기 동경이 만들어지고 그 막대기 길이를 내가 R이라고 잡을게. 이게 시초선이야. 항상 X축의 양방향이 시초선이 되고 동경이 회전하면 이렇게 원을 나타내겠죠. 막대기가 회전하면 그 끝이 원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경이 회전하다가 세타라는 각이 잡혔다고 치자. 이럴 때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정의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동경이 막 회전하면 이 부분의 좌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부분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사인부터 정의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의는요. 자, 증명하는 게 아니야. 최초에 그냥 만들어낸 거야, 개념을.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사인 세타,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R분의 Y로 정의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R분의 Y가 되고요. 자, 코사인 값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R분의 X로 정의를 합니다.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탄젠트는요, X분의 Y로 정의합니다. 정의입니다. 그나마 좀 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사인은 R분의 Y가 되죠. 그 Y잖아요, 길이가. 코사인은 R분의 이거 X 좌표잖아요.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일단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사인은 R분의 Y다. 코사인은 R분의 X이다. 탄젠트는 X분의 Y다라고 외워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삼각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R은 동경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X하고 Y는 이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삼각함수가 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음수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하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쓰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원 위에 이 한 점, 원 위의 한 점을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많이 쓸 텐데 X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는 R이 넘어가서 R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단지름과 각으로만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원위의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Y좌표는요.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 나중에 워낙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외우는 방법은 X 알고 Y 알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X 알고 Y 알자 이거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미적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과죠. 민재 문과? 그러니까요. 이과생에게는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과지? 아 문과예요? 아 이해만 이과인가? 이해. 그치. 이해가 이거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부호가 달라진다. 부호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자, 무엇을 볼 것이냐면 잘 봐요. 일단 R은 무조건 양수예요. 1사분면에서는요, XY가 양수,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렇다면 1사분면은요, 다 양수죠. X, Y도 양수고, R도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양수예요.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바로, 예각에서의 삼각비가 다 양수잖아. 그래서 모두 다 all입니다. 일일이 아니고 all. 모두 다 양수예요라는 얘기야. 이 사분면에서는요, x 좌표만 음수가 되니까 x 하나만 포함하는 거. 이거 코사인과 탄젠트. 이게 음수예요. 이 사분면은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예요. 사인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 사분면은. 3, 4분면에서는요, 무엇만 양수가 되겠는가? 둘 다 음수잖아. x도 음수고 y도 음수이기 때문에 x, y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4, 4분면에서는요, 자, y가 음수예요. 그래서 y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음수예요. 코사인만 양수예요.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각 사분면에서 양수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세요. 얼싸안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모두 다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얼싸안고가 제일 편해요. 얼싸안고 1사분면에는 모든 게 양수, 2사분면 사인만 양수, 3사분면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문제들은 간단합니다. 문제들은 쉬워요. 세 번째,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외워야 할 공식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외워야 할 공식이고요. 첫 번째, 중학교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언제나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각 두 개 합이 얼마가 되냐면 합이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는 몇 도니까? 2분의 파이 몇 도예요? 90도죠.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야. 합이 각이 더해져서 90도가 되버리면 무조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10도와 사인 80도는 서로 같아요. 오케이? 코사인 5분의 파이 6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언제나 같아요. 라는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이 각이 더해졌을 때 90도가 되버리면 언제나 같아요. 두 번째,
탄젠트는 외톨이야 살았다니 오케이? 외톨인데 이거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친해지려면 바꿔야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증명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x분의 y가 돼요. 그래서 x분의 y가 돼서 탄젠트가 되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탄젠트하고 코사인 사인이 같이 있을 때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각이 더해졌을 때 같아지는 게 있어요. 탄젠트는 외톨이에요. 그 자기 자신하고 역수로 같아집니다. 자기 자신하고 역수로 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탄젠트 2도는 탄젠트 88도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역수하고 같아지게 돼요. 이에 대한 문제들도 좀 나오게 되시는데 세 번째, 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안 배웠나? 중학교 때 코사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만나면 무조건 1이 돼요. 오케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보잖아요.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식 자체가 원리점이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래서 r제곱분의 x제곱분의 y제곱은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개념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 나와요. 사인 1도, 사인 2도, 더하기 렐렐레, 사인 88도, 사인 89도에 전부 다 제곱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제곱이 붙은 건 전체 제곱이 붙은 거예요. 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 붙은 건데 이게 불편해.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각에다가 제곱을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 제곱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예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인과 코사인에 관련된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특히 제곱이 붙었을 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만나면 1이거든요. 근데 각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몇 도입니까? 사인 89도?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돼버리면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1도가 되는 거예요. 그치? 얘는 코사인 제곱 2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과 이게 만나서 1이 돼버립니다.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서 1이 돼버립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가운데는 어디까지 만나게 되냐면 사인 제곱 44도, 사인 제곱 45도, 사인 제곱 46도가 있는데요. 44도하고 46도까지 만나게 돼요. 사인 46도가 코사인 44도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1이 몇 쌍 존재하냐면 44쌍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 44쌍 존재하게 되고 가운데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놈이 있죠. 사인 제곱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제곱시키면 2분의 1이 돼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렐렐레 탄젠트 88도 곱하기 탄젠트 89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않나? 탄젠트는 더해서 90도가 되버리면 역수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탄젠트 1도분의 1이에요. 다 곱하기로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탄젠트 2도는 탄젠트 88도하고 약분이 돼요. 다 약분이 되는데 혼자서 남아있는 놈이 있어요. 이 녀석 45도는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혼자 남아있는데 어차피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그래서 결국 답도 1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유형 문제입니다. 알겠어? 자, 이런 공식이 있고요. 자,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만 보여줄게. 잘 쓰이지 않아서 1.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몰라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으로 통분시켜버리면 여기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돼버려가지고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외우는 공식은 아니고 이 정도까지 외워두시면 되겠다. 이게 한 단원이에요. 자, 이게 한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이제 연습해 보셔야겠죠. 자, 문제. 지금 104쪽하고 104쪽을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좋아. 개념 체크 문제 좀 보고 있어요. 개념 체크. 자, 보자. 1번 문제 보시면 P, 동경이 마이너스 1, 루트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동경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마이너스 1, 루트 3을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동경이 막 회전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그럼 각은 항상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안 했구나.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오직 동경의 마지막 위치에 x좌표와 y좌표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오잖아. 즉 만약에 얘를 30도라고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근데 한 바퀴를 돌고 오면 390도가 되잖아. 어차피 동경의 마지막 위치가 같아버리면 삼각함수 값은 무조건 같아요. 즉 몇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360도가 넘는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물어보면 360의 배수를 빼버립니다. 오케이, 만약에 코사인 780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360도의 2배인 720도를 빼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몇 바퀴 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각분은 전부 다 없애버리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360도의 배수각은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간 이 세타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이게 일단 이 길이부터 구해야 돼요. r부터 구해야 됩니다. 1, 루트 3,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을 뭐라고? 공식 문제야. 사인이 뭐라고? 공식 정의 r분의 y좌표일까 x좌표일까? x좌표일까 y좌표일까? y좌표예요. y좌표. 그래서 r분의 y가 사인 값이고요. 코사인은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사분면은 누구만 양수라고 했죠? 사인만 양수거든요. 사인만 양수가 맞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정의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체리는 240도 몇 사분면? 3, 4분면이면 뭐만 양수? 탄젠트 아니 탄젠트만 양수고요. 400도 자 채비나 400원아 400도는 몇 사분면? 1사분면이면 누가 양수지? 그렇지. 올 다 양수다라는 얘기야. 자 민지야 6분의 5파이 몇 사분면?
2사분면 파이가 180도니까 2사분면 누구만 양수다? 사인. 그렇지. 얼싸 사인만 양수다라는 게 4분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 몇 바퀴 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16까지 빼버립니다. 4분의 16이 4잖아요. 4. 그치? 4파이는 2파이의 2배야. 그래서 4파이 마이너스 4까지 빼버리면 남아있는 건 4, 4, 16 마이너스 4분의 2파이예요. 두 바퀴 도는 거 빼버렸어. 반대로. 2파이의 배수를 빼버린 거야. 자,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 45도니까 4, 4분의 1이죠. 4, 4분면은 무엇만 양수다? 얼싸, 안,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다라고 한 거야. 자, 3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 사인이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래. 몇 사분면일까? 그 말은 사인만 양수인 것을 구하라라는 얘기야. 사인만 양수인 건 몇 사분면? 2사분면. 자, 2번은 탄젠트만 양수인 게 몇 사분면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얼싸 안 3사분면. 얼싸 않고 3사분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대표 문제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연습해 보십시다. 자, 안 보여줘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여줄게요. 자, 5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자. 5번에 읽어보시면 P, 동경이 4,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동경이 4,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가리키는 각이고요. 당연히 3, 4, 5가 될 것이고 세타는 항상 X축의 양일 방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게 세타가 돼 주십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얼싸안코,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세타가 6분의 7파이일 때, 아이고 이거 좀 복잡하겠다.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동경이 회전하는 원을 그립니다. 자, 6분의 7파이면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180도에서 30도만큼 더 움직인 거거든요. 30도에서 30도만큼 더 움직인 거야. 그치?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필요하거든. 그렇다면 자, 우리 30도짜리니까 특수각이잖아요. 1대 2대 루트 3이지. 어차피 삼각비의 값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대로 잡아도 돼. 여기 1이라고 잡아버리고 여기 2라고 잡아버리고 여기 루트 3이라고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R은 2가 되는 거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만 3,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치? 자, 밑에 문제 연습하도록 하자. 밑에 문제 한번 연습하시고. 재밌습니다. 생각하시고. 강요하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재밌다는 거.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교재들 제대로 마무리 시켜요. 교재들. 이제는 시험지에다가 틀리고 해서 좀 줄 테니까 그거 공부하고 그 숙제야. 오는 걸 가져와야 돼. 질문을 갖고 와야 되니까 해서 좀 줄게. 놔줄 수 있어. 친구들. 우리 수도 보고요. 그거야 4분의 1파이가 45도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하고 그러지. 어떻게 알아요? 4분의 1파이가 45도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움직인 거잖아. 45도가 세 번 간 거잖아. 네. 직접 구해도 되지. 거의. 180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야. 여기가 45도가 돼. 수준을 발달해요. 그럼 1대1 대 루트 있잖아. 1대1하고 잡아버려 그냥. 1대 루트이니까 이렇게 잡아 마이너스 1 되지. 이런 식으로 잡아하면 됐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 2번처럼 모르겠어? 문제야. 거기서 나와 있는 게 2번이 4분의 3파이가 얼마일까 하기. 4분의 1파이가 얼마지 문제야? 4분의 1파이 180도를 4하고 나오면 45도거든요. 특수각을 알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니까 포도법으로 바꾸면 135도, 마이너스 135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 45도야. 여기도 45도니까. 그치?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 좌표하고 이 길이가 필요해. 그래서 수선의 답을 내려.
45도는 직각 이등변이니까 1 루트. 지금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지? 응, 다 됐어. x좌표, y좌표. 루트 1. r이니까. 사인은 r분의 y좌표. 이렇게.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좌표.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니다. 쉬운 거 하나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사코 양수입니다. 사코가 부호가 같아요. 근데 사탄은 음수예요. 사인과 탄젠트가 서로 다른 부호예요. 뭐라?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서로 같아. 탄젠트만 달라. 그렇다면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몇 사분면이야? 탄젠트만 양수.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즉 3, 4분면의 각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3, 4분면의 각이면 끝났네요.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6-2번에 1번 보세요. 사탄 루트가 두 개 곱해져요. 근데 마이너스가 생겨났어요. 두 개 부호가 어떡하는 얘기야? 루트가 두 개 곱해지는데 마이너스가 생겨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 체계에서 사인과 탄젠트가 무슨 부호를 가져? 잊어버렸어요? 둘 다 음수일 때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음수일 때 루트가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가 음수인 부분은 코사인과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싸안고 4,4분면이라는 게 이렇게 풀면 돼. 얼른 1번 풀어봐. 1번 순식간에 답이 나오겠지. 6-1번에 풀고 쉬는 시간. 됐어? 오케이. 이거 실수.
없어요. 민지 안 껐구나. 껐다가 다시 켜줘. 껐다가.